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식이 무서울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계좌의 관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과 달라진 공매도의 재개. 네, 오늘 모신 분은 YG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 조정이 너무 심한데요. 지금 예전에 그 어떤 주가 하락이 있었던 그 네. 조정장하고는 좀 느낌이 약간 틀린 싸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또 하필이면 오늘 그러게요. 정말 뭐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1년 최저점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3% 넘게 급락하면서 투심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된 오늘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식이 빠진 상황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빠졌는가, 저는 그건 중요치 않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브로커 생활을 오래 해서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주식이 빠지면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소위 벙커라고 부르는 이러한 독립된 공간에서 증권 브로커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한 명 일어나서 야, 오늘 왜 빠지는 거야? 오늘 왜 빠지는 거야? 서로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구동성으로 물어보는데, 그러다 보면 뭐 일본 영향, 중국 영향 이렇게 이유를 대죠. 그거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왜 빠졌는데 그럼 거기다 이유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녹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왜 빠졌느냐는 중요치 저는 않다라고 봅니다. 결국 매도가 이겼기 때문에 빠진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쪽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그리고 시장이 약세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호재와 악재는 항상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호재와 악재는 항상 주식시장에 있고요. 지금 현재 호재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이 조만간 나올 텐데, 지금 뭐 2분기보다는 2분기에 12조 나왔는데 지금 15조 훌쩍 넘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국의 헝다 문제 뭐 어찌됐든 뭐 그걸로 끝날 것 같고, 경제 성장률 여전히 좋고요. 석탄 문제는 호주와 손을 잡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전력난도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죠. 근데 지금 호재는 전혀 반응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많은 주식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주식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다. 그 이유가 강제적이 됐던 아니면 그냥 인위적이 됐던, 이제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슬슬 나타나세요. 그런 분들이 나 원금만 되면 팔고 싶어. 주식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결국 매물대가 된다라는 것도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다. 저는 오히려 뭐 오늘 얘기가 나온 일본의 자본소득세 20% 인상,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국 증시가 긴 휴장 이후에 다시 개장, 뭐 이런 이유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식을 얼마만큼 담고 싶느냐, 회피하고 싶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들 불안하고 정말 손실이 났기 때문에 확정짓기가 무서우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뭐 외면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막 팔고 싶지, 뭐 속마음이야. 속마음이야. 누군가 진짜 이자 안 받을 테니 뭐 원금만 쳐주면 그래 내 넘기겠다. 뭐 이런 정말 좀 그런 상황이죠. 조금 쉽지 않은 뭐 상황인데, 저는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에서 쳐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뭐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주식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부류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PC를 끄시는 게 좋다. 그게 잘 되고 잘못되고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주식을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소음을 빨리 차단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게 가치 투자를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치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분석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인데, 지금 삼성전자를 그냥 사는 거예요. 샀어요. 그러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야, 이거 망하는 거야, 안 망하는 거야. 이런 식의 가치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비자발적인 가치 투자자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
삼성전자 예를 들면 이제 이해가 쉽게 안 가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코스닥의 개별 종목이라고 막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총 한 2, 3천억 정도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회사.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HMM을 의류 회사인지로 알고 계셨던 뭐 우스갯소리도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걸 했다가 지금 빠지니까 뭐 한 30% 빠졌어.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주위에. 야, 그거 뭐 하는 회사야? 망하는 회사야? 아니면 나 그냥 보유할게. 이렇게 투자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거듭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그 사기 전에 왜 사는지 네.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사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도 패스하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냥 맞습니다. 누가 괜찮대더라. 예. 오른대더라. 그래서 사신 분들. 근데 이제 물리고 나니까 불안하죠. 회사에 맞습니다. 대해서 모르니까. 예, 그럼 예. 지금부터라도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자. 예,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조건 망하냐 안 망하냐 개념보다는 내가 이것을 갖고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냉정히 판단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아니다 싶은 거는 영원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30%가 됐든 40%가 됐든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그때라도 팔아야 된다. 주식은 뭐 어떤 위대한 투자의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제가 책에서 본 거는 때로는 탈출하는 것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쓰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탈출을 때로는 해서 그래도 나한테 시드머니가 100개가 있었던 시드머니가 3, 40개 남았다 하더라도 그게 있어야 내가 다음을 도모할 수 있지. 이마저도 없게 되면 다음을 도모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정말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12척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일어났지. 그마저도 없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조금 지금은 좀 독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못 내릴 때는 다시 이걸로 그 원상태 네. 그 이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꼼짝 못 하는데 네. 그게 사실 최악의 수일 수 있죠. 맞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도 주식시장에 거의 30년 있다 보니까 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가 기회가 없을 텐데 이번에 내가 여기서 손절하면 내가 절망적일 텐데 근데 항상 기회는 오고요. 주식시장은 항상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반등세가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벌 때가 있고요. 2020년은 벌으셨어야 되는 해예요. 벌어야 될 때가 있고 2021년 제가 8.15 모니터에서 잠깐 한 차례 올 초에도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은 녹록치 않은 장세다라고 말씀드렸고 2022년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원금을 잘 단도리해서 다음 장을 노리는 그러한 뭐 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현금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 그렇죠. 다시 조금 물론 시간과 뭐 이런 게 맞습니다. 걸리겠지만 예. 또 어떤 이런 아픔이 있고 난 다음에는 또 마음 자세가 또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고통,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이후에는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자기 성장 혹은 그 주식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확 넓어지는 계기가 돼서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셔야 될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식이 무서울 수도 있다. 특히 무섭다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무서울 수 있다. 따라서 가치 공부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좌의 관리입니다. 이 계좌 관리가 단순하게 분산 투자라든지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가가 빠지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빠져도 난 상관없어.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10년, 20년 들고 갈 거야. 라고 결정을 먼저 하시던가. 아니면 야, 나는 이 돈 빠지면 안 돼. 10%만 빠져도 나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 리스크가 너무 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사실 한 열흘 전만 해도 이런 상황 생각 못 했잖아요. 못했습니다. 예. 뭐 오히려 뭐 10월서부터는 좀 9월 이후 10월서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네. 오히려 전문가분들 가운데서도 뭐 풀베팅하는 분들도 있고 네. 현금 보유 비중을 막 줄이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대외 변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예. 이게 지금 되게 무서운 거기도 하지만 예. 또 하나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말이 바뀌는 그러니까 생각이 왜 바뀌느냐. 근데 주식을 하려면 생각이 자주 바뀌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꼿꼿하게 밀고 가야 되냐 이거 가지고 좀 정체성의 혼란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치관의 혼란. 맞습니다. 제가 제가 처음 쓴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 이게 주식시장과 사회가 다른 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어떤 뭐 하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딱 바뀌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 스스로가. 근데 주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사라고 얘기했다가도 돌아서는 순간 삼성전자 팔아야 돼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전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중국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 그러니까 8.2에서 7.8로 끌어내릴 거다라고 미국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국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우리나라 주식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갑자기 오늘 제가 기사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을 본 게 중국이 손을 들었다. 호주에 그 석탄을 수입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뉴스가 나왔는데 반응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제 되면 달라지는 거죠. 이제 BDI 지수도 올라갈 것이고 뭐 이런 투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지만 갑자기 뭐 알고 봤더니 그 뉴스가 가짜 뉴스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죠? 만약에 그 뉴스에 따라서 BDI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그 관련주를 사셨다라면 그 뉴스가 가짜 뉴스다라고 판명 나는 순간 그 생각을 밀고 가셔야 되나요? 아니면 손절매하셔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야 말을 바꾸네. 저 전문가는 여기 나왔다가 뭐 언제는 사라 그러고 언제는 팔라 그러고 맨날 뭐 못 믿네. 그렇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자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고 물론 이제 아무 근거 없이 줏대 없이 바꾼다 이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논리를 가지고 바꾼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의견을 들을 때는 네. 그 결론적인 이야기보다는 그 결론을 내리는 그 근거. 그렇습니다. 과정과 논리입니다. 무슨 이유로 사, 무슨 이유로 팔아. 예, 이게 맞습니다. 그 논리가 납득이 되면 그렇습니다. 거기 같이 동의를 할 수 있고 뭐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대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중간중간에 거는 노이즈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라면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이런 노이즈 딱 끊고 네. 자기 마음이 왜냐면 이런 거 들으면 흔들리거든. 맞습니다. 장기 투자가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서서히 오랫동안 조금씩 야금야금 오랫동안 오를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그래프 미국이건 뭐건 보면은 이러잖아요. 올라갔다 맞습니다. 내려갔다 이런. 예. 내려갈 때 그 기준을 보면 나름대로 또 무서운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새롭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뭐 약간 좀 비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기 투자를 하면 왠지 멋있어 보일 것 같고 장기 투자는 그냥 사서 묻어두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산이다. 생각을 좀 바꿔 먹으십시오라고 말씀. 장기 투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노이즈가 있을 때 이걸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기업에 대한 확신과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때로는 잘못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LG화학을 내가 20년 동안 살 것이 뭐 그냥 전기차 시대가 열릴 때까지 뭐 한 10년 보유할 거야라고 했는데 회사가 나를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LG화학을 그러니까 예입니다. LG화학을 뭐 주구장창 들고 있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장기 투자 이꼬로 그냥 편한 투자 묻어두면 되는 투자가 아니고요. 장기 투자도 그 기업에 따른 상황들을 항상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방치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어렵다라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이거 잘 견디신다라면 정말 고수가 되시고 장기 투자에 있어서의 노하우를 또 쌓으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그 성향이 우리가 뭐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장기 투자할 만한 환경 아니면 맞습니다. 그런 성향. 성향. 예. 성격이 또 맞아야 되거든. 이게. 맞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이고 안 되고 예. 그리고 그거에 맞는 종목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삼박자가 다 점검해봐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대안을 네. 찾아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을 바탕으로 놓고 일단 나부터도 이제 어떤 점검해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네. 일단 이 시장 이게 정점일 것이냐 혹은 네. 더 이어질 어떤 바닥은 모르죠. 바닥은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비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논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뭐 증시 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지하 3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10층까지 있더라.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제가 비유를 드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시 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증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 많은 투자자들이 야, 무릎 좀 오지 않았어? 그러면 빠질 폭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지금 내려와서 무릎인지 발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릎은 발이 확인이 돼서 올라올 때 이게 무릎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릎이 여기인데 발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 기형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릎에 사라라는 것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올 때 그때 사라, 좀 더 주고 사라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3,000선이 깨지니까 2,800, 2,900, 2,700 이렇게 저점을 이제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그러한 의미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과 달라진 공매도의 재개. 이러한 부분들, 더군다나 연말로 다가올수록 현재 대주주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매도 욕구 이런 부분들도 얽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쉽게 논하기는 어렵다. 제가 SNS를 보면 일주일 전부터 주가가 좀 빠지니까 바닥이다 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되셨어요. 근데 그분들 보면 지금 다 손해보고 계신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분할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따라서 조금 더 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바닥을 확인하고 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지금은 바닥을 논하기보다는 내가 이 계좌를 지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신용 얘기가 나왔을까 말씀드리는데 2020년에는 신용 쓰신 분들이 해피했죠. 그렇죠. 모두가 신용이 그래서 신용잔고가 맥시 27조까지 늘었고 지금 제가 오늘 숫자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대략 한 25조에서 24조 정도 유지를 하고 조금 줄었습니다.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이 이것도 제가 또 한 분을 지금 이름이 좀 자꾸 지금 혼동이 오는데 어떤 위대한 투자가 이렇게 신용에 대해 썼어요. 신용은 여기다가 칼을 두고 운전하는 것이다. 좀 섬찟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칼이 나를 찌를 리가 전혀 없죠.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돌뿌리가 걸리게 되면 찌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용 매매를 하셨다라면 편안한 고속도로를 잘 달려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비포장에 들어선 겁니다.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철렁철렁거리다 보면 신용을 풀로 쓰신 분들, 만약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신용을 풀로 쓰셨던 분들은 지금 위태위태 하실걸요? 그렇죠. 예, 30%만 빠져도 신용은 상환을 요구하니까 여기에 뭐 다른 종목들 좀 있다 보면 또 이게 신용이 그 종목만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카오와 예를 들어서 뭐 하나투어를 갖고 있었다. 그럼 최근에 하나투어가 올랐고 카카오는 빠졌죠. 그러면 카카오를 파시겠습니까? 하나투어를 파시겠습니까? 심리적으로 하나투어를 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익이 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익이 난 것들, 안 났던 것들이 다 장중에 빠지는 것은 이렇게 팝니다. 근데 장중에 못 파신 분들은 내일 아침 9시에 반대 매매가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 종목이 빠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대 매매가 탁하놓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직 그러게요. 정점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미국 시장이라든가 전 세계 네. 글로벌 시장, 뭐 열리는 중국 네. 시장 이런 데서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반등이 나오지 않는 한 네. 상당히 우리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수급이 꼬여 있다라는 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호재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반응 안 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만약에 오늘 제가 증권에 다닐 때는 130%였는데 지금은 170%로 알고 있는데 담보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보 비율에 지금 근접하신 분들이 간당간당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주식시장이 그렇더라고요. 이거 담보 비율 간당간당한 건 밀어버리더라고요.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작년에 이제 너무 좋아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좀 쉽고 돈 버는 수단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힘든 이 상황 네. 정말 힘들잖아요, 견디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것의 반복이 사실 평상시의 주식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2020년을 빨리 24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좋기만 하면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겠어요? 우리가 농담입니다만, 야, 주식은 평생 하지 마라. 주식하는 사위는 얻지 마라. 뭐 이런 농담이 왜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주식시장인데 제가 볼 때 신용만 안 쓰신다라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화돼 있고 탄탄하게 지금 현재 세계에 손꼽는 정도로 경제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용,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말이 증시에서 하는 격언들이 다 그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비투자하지 말아라, 신용 쓰지 말아라, 뭐 무리하지 말아라, 여유자금 갖고 해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유자금 갖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PC 끄고 내가 한 1, 2년 버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문제니까 그런 분들은 때로는 냉정해지실 필요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은 돈을 버는 거 이거보다는 네, 리스크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또 결국 돈 버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잃지 않는 게 일단은 버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고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일단 내가 들고 버틸 만한 장기로 가지고 갈 만한 주식인지 또 그런 내가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네요.